그러니까 합격시나 국어 양철 식성입니다. 오늘은 현대산문 채반식의 태평천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고문학이라는 문학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2018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제철고등학교 해당 작품입니다. 자, 일단 몇 가지 얘기하기 전에 이제 시간을 저도 지금 벌써 10시가 넘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작품을 시작해 보도록 핵심 정리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이 작품을 들어가기 좀 길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풍자소설이라는 점이죠. 풍자소설. 자, 이 풍자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 제철고등학교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학사 흐름입니다. 문학사를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0년대라는 시대도 이 문학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시험이 이렇게 출제될 겁니다. 제심리가 다가 나온다면 위시의 시기 또는 문학사적 의미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가가 어떤 작품 나오고 나 어떤 작품 나오고 다에 태평성대가 나왔다 칩시다. 태평천하가 나왔다 칩시다. 1930년대를 만들어낸 작품이지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요. 이 시기에 나타난 문학 사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일단 풍자와 반어의 기법을 주로 쓰고 있다는 점을 이제 찾아서 형식적으로 작품을 찾아내야 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은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높임 표현이죠. 비읍니다. 이런 상을 많이 사용하고요. 풍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사설 시조도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법상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반어적 기법이라는 제목에서 이미 드러나 있지요. 일제강점을 태평천하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반어적이죠. 인물의 어떤 왜곡된 역사 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판소리 사설이 바로 이 채만식의 특유의 특징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경어체를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듯 말을 전달하듯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서술자가 직접 평가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제가 봤을 때 이 작품은 시대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이 풍자와 반어 이런 것들을 문제로 다룰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뭐냐면 좀 지워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품 소설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물이죠. 등장인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윤직원이 대표적인 비판의 대상이죠. 윤장시도 비판의 대상이고요. 윤종수도 마찬가지고 윤종학만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윤종학은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속엔 등장하는데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죠. 대화 속에만 존재하는 인물이에요.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지우기도 쉬워야겠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채만식에 대한 설명만 잠깐 나와 있는데요. 잠깐 이 네모를 따라서 넣어볼까요? 풍자적 기법 중요한 거죠. 부정적 시대와 부정적 인물을 비판하기 위해서 풍자의 기법을 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작품 속에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줄거리는 한번 알아봐두고 갔으면 싶으네요. 자, 이거 좀 더 줄일게요. 보기 싫어하시니까. 자,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자, 시작해 볼까요? 사람 대접이 인색하고 세상 보는 눈이 편협한 윤직원은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물이죠.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 뒤에도 보면 그는 아버지가 개화기 때 화적대의 습격을 받아 죽었던 일을 늘 상기하며 일본인들을 그런 불황당을 막아주는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 이런 인물에 대해서 잠깐 점검해 봅시다. 소수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요.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다른 작품 속에서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곡된 역사인식을 드러내는 인물. 뭐 부정적 인물이 전반 소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꽤나 있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설 속에서 보면 이인국 박사라는 인물이 나오는 껍빛단이 이인국 박사, 상당히 기회주의적 인물입니다. 약간 유형은 다르지만 부정적 인물인 거 맞죠? 역사인식도 뭐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전소설 외에 이제 배비장전의 뭐 그런 인물들도 나오긴 하죠. 자, 그는 돈으로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며, 자, 봅시다. 돈으로 양반을 산다든지 족보에 도금을 한다든지 또 종수와 종학이 군수와 경찰이 되어서 가문을 빛내주길 바란다.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이건 상당히 좀 난감하죠. 그러나 아들인 창식은 노름으로 가상을 탕진하고 큰 손자인 종순이 주색에 빠진다. 특히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던 종학이 일본 유학 중 사상관계, 사회주의죠. 경시제 피금됐던 전보, 이 작품에서 전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별표 한 3, 4개 쳐도 될 것 같아요. 전보의 기능, 역할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작품을 반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데 마침 이처럼 만족스러운 태평천하의 종학이가 왜 이상한 사상에 빠졌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본문에 제시된 부분은 우리 책은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또 한 번 더 지우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요, 뭐 극적 효과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봅시다. 망진자는 호야니라 제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제목 역할을 묻는 문제가 가끔 출제돼요. 그래서 이 제목은 망진자, 자, 그러니까 진나를 망하는 사람, 호야. 자, 작품 읽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자, 윤두꺼비 머리 말합니다. 자기 붙인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죽이 불타느라고 화강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려나 우리만 떼어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자, 중년구절입니다. 뭘 잘 드러냅니까? 바로 이 윤직원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상당히 이기적이고요. 자기만 빼고 다 망해라 그런 얘기하죠. 또 하나는 이제 표현상 특징인데요. 바로 윤두꺼비, 말대가리 등과 같이 인물의 외양을 동물로 표현하면서 희화화하고 있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동물에 비유해서 천박한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희화화는 이제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라는 뜻이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요. 풍자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인물의 외양을 이런 식으로 또는 대상에 별명을 붙여서 희화화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여기서 난 누굽니까? 참, 하나 빠뜨렸네. 있겠다요. 자, 이런 표현들이요. 네, 바로 뭡니까? 판소리 창자의 말투 같은 거죠. 마치 대중들에게 말을 건네듯 또는 독자에게 말을 건네듯 하고 있어서 판소리 창자의 어떤 말투를 흉내내고 있다. 바로 이 채만식만의 독특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요. 생각미치하겠습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판소리체의 어떤 문체를 사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죠. 독자의 거리를 좁히죠. 왜? 말을 전달하듯 하니까 친근감을 만들어내니까요. 그 다음에 작중 인물을 조롱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비언미라 같은 경어체 표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경어체를 쓰는 것은 약간 반어적 경어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표현법에 대해서요.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불리한 세상, 여기서 나는요 1인칭이 아닙니다. 그죠? 윤직원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주제요. 경험하여 운정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라고 소설자가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요. 외형묘사 또는 별명을 통해서 희화화한다.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다. 그 다음에 표현상으로 봤을 때
뭐뭐 했겠다요 또는 비읍니다 등의 경어체를 사용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마음껏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기 지우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예. 해서 윤지군 영감은 과연 승리했겠다요? 또 나오네요. 예, 승리했겠다요. 이런 표현들은요. 편집자적 논평이죠. 직접 자신이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땡땡땡땡. 자, 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말줄임표가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암시적이죠. 예. 결국 승리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지군 영감을 보기 싫은 건넌방 고시만 빼놓고 서울 아씨, 대식이, 뒤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자, 이 종수가 누굽니까? 이 손자죠, 손자.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이 아래 윤지군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습니다. 자, 이 종수는 누굽니까? 윤주사 씨죠. 좀 이따 나올 그 첫 아들이죠. 윤주사의 아들이에요. 얘는 또 윤주사는 윤지군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손자죠. 맞손자입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차입니다. 너 경손애비 여기서 경손애비가 누굽니까? 예, 바로 종수입니다. 종수. 부디 정신 차리라. 자, 뭐 좀 혼내고 있죠. 윤지군 영감이 종수들을 곰곰이 훈계하는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 경손애비지요. 자, 이거 누가 말하는 겁니까? 서술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구가 있으니까 그나마 경손애비로 불러줬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말을 험하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편집자적 논평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점도 소수상 특징으로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쉬울까요? 또 판이 작아서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만 해도 아우 총각이만 못해요. 총각이 누굽니까? 이 글에서 유일한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작품에는 실제로 이제 나오지는 않아요. 예. 지금 일본에 가서 유학 갖고 있는 거죠. 자, 총각이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해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후년이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니? 내후년이지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굽니까? 윤지군에 있어서는 일종 이 총각이가 어떤 겁니까? 희망인 거죠. 자신의 어떤 희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가볼까요? 왜냐면 저 뒤로 내려가면 더 합니다. 그렇지. 네, 그래. 내후년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다직 이런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찌들어 남은 그놈은 지가 목적은 요새 그런 목적이라는 소리 잘 쓰더구나. 목적은 형부가 되어갖고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로 너도 정신 바짝 차려갖고서 어서 군수되어야 하지 않겠냐. 동생 놈은 벌써 단 경찰서장인데 형놈은 겨우 군수기를 댕긴다고서 난 부끄러워서 어쩔 티요. 아가씨 군수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 자 이거는 뭘 드러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돈은 고리대금으로 많이 벌었지만 직책은 사실 직원이라는 것도 이 직책인데요. 어땠습니까? 이게 돈 주고 산 거거든요. 양반도 돈 주고 사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이상의 걸 못 해봤는데 바로 이제 자기 손자들에게 이런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하는 모습이죠. 너들 좋고 너들 호강이 이제 그거 호강 날 주냐? 네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하는 것도 다 너들 위해서 그러지. 나는 파리 족통만도 상관없어야. 말투도 상당히 좀 경박합니다. 자, 좀 더 읽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출제될 부분이 인물의 어떤 성격이나 인물의 어떤 그런 정도 나오겠죠. 그놈 종학이는 참말로 썩었어. 그놈이 어려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종학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제시합니다. 나를 자별하게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해갖고 커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놈하고 넌 꼭 믿는다. 하나는 꼭 믿는다. 자 여기서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기대하고 있다. 기대감 이런 거죠. 꼭 믿어. 작년 올루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해프게 말이죠. 해프게 하는가 보더라마는 그것도 흑기사 내게 되면은 안 쓰는 심이지. 자,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예. 윤종수 얘기하는 거죠.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만 말고서 제 주때만 실을 약이면 돈을 좀 써도 괜찮아. 법이요. 그래도 지난달 500원 꼭 쓸 뜨고 있대서 핀지했길래 2만 원 꼭 보내주었다. 마침내 마당에서
마침 이때 마당에서 헤맴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이 창식이 누굽니까? 윤주사. 윤주사요. 윤주사의 이름이 창식이죠. 윤직원의 아들입니다. 자, 다시 그려보면 그러니까 윤직원의 아들이 창식이고 창식의 아들이 누굽니까? 종수죠. 예. 자, 갈게요. 조금 아까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련 전보 때문에 전보, 중령, 구실 한다 했습니다. 뭐라고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종학의 소식을 알려주죠. 종학의 소식. 두 번째 뭐예요? 극적 반전 유도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거, 극적 반전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들을 찾아라. 뭐 이런 것들 나올 수도 있고요. 보기 속에서 전보의 기능을 찾아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억지로 큰데 캥부를 하는 채인 것입니다. 윤주선 토방을 내려서 아들 종수들어 언제 왔느냐고 심상치 않은 채 하면서 자, 그러니까 봅시다. 누가 누구를 아는 척합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찾아 안 오니까 아들한테 아는 척하고요. 역시 토방에 내려서 두 며느리 상가로운 무원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 누이 동생 서울아시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부친 윤직원한테 저를 한 자리 꼬부리고서 아들 종수한테 자, 몇 번은 다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 와중에도 지금 인사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복 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은 후 비로소 한 옆으로 굴러앉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자주 안 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직원과 누굽니까? 창식은 부자 관계지요.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인데도 지금 껄끄러운 상태예요. 자주 안 오는 거거든요. 윤정은 영감은 아들을 이렇게 부르지다는 그름에 더욱이나 안방까지 들어온 것을 예상타 꼬집는 소리입니다. 뭐 타러 오냐? 돈 달라고 오지?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윤직원의 인식에 윤창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드러내죠.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자, 이 부분도 잠깐 볼까요?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산하고 경망스러운 어린아들로 바꿔놔서 꽉 막혔습니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편집자적 논평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동경서 전보? 송황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오, 반전됩니다. 외치는 소리도 크거니와 엉덩이를 꿍 찌는 바람에 하막. 자, 이것도 잘 보시면 방구들이 내려앉는 자, 과장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희약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설시조 부분을 자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모의선 온 식구들 제각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갑자기 이제 윤창식이가 찾아와서 전보가 왔다라고 하고 종아리가 잡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자, 봅시다. 윤직원 영감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지는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레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어르렁거리면서 이거 보세요. 어르렁거린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분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상당히 동물처럼 묘사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또. 이 윤직원의 어떤 자세 또 행동을 동물처럼 묘사하는 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뭐 비아냥거리기 위한 어떤 풍자의 한 방법으로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웬 소리냐? 그 웬 소리야? 그놈 동무가 전보인가 본데요. 전보가 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여사 쫓겨 오주머니에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그렇겠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조사의 서사, 민서방의 번역한 그대로죠. 여기서도 보면 내용 일치 문제, 내용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일본어를 읽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금 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말뜻도 잘 이해 못한다는 거죠.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던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는 그놈의 사회주의 참여를. 자, 그러니까 이 사상은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예란 말은 참여를 얘기합니다.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아까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경찰서 붙잡혔다는 얘기만 좀 놀랐는데 이제 사회주의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자, 벌떡 나돌아앉을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도 명확하지만 단계가 더 심해졌다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앉아있는 땅이 지하함을 이번에는요. 수천길 밑으로 꺼져냈다. 자, 되게 비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절망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놨죠.
자,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미안합니다.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이기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상황에서도 손자가 어떻게 됐을 거다라는 어떤 문제의식보다는, 즉 신상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보면 안전이나 건강에 염려가 생겼나라고 걱정한 게 아니란 거죠. 윤지원 영감은 시방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계를 침내는 그것보다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뭐 하는 것 때문에? 사회주의 하는 것 때문에 더 화났다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에게는 사회주의가 뭐 하는 겁니까? 빈부격차를 없애고 부자를 타도하고자 하는 사상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누구요? 자기를 타도하자는 사상인데 그게 자기 손자가 가담했다.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이죠. 진나라 망할 자 호라는 내용. 자, 아까 제목과 관련된 문제 출제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변방을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샀던 진시황 누굽니까? 이 부분 출제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진시황은 윤직원을 의미한 단어를 볼 수 있겠고, 진나라를 망한 자가 호가 아니요. 여기서 호는 외부 세력을 얘기하겠죠. 외부 세력이 아니라 그 자식 호의 인물, 여기서 누구였습니까? 윤직원 가문을 망하게 하는 종아기일 것이다. 자, 인물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누구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은 것은 누구냐면 진시황이죠. 근데 진시황은 자기 자식이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을 못 봤으니 차라리 걔는 행복했다. 이러면 어떻게 뭐 살아생전에 자기 손자가 자기 집안 말아먹는 걸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물음표이죠. 사회주의라니,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때 이것도 뭐예요? 동물처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한 윤직원의 행위나 태도는 다 뭐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자기 동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 이유도 아까 말씀을 드렸겠지만 바로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윤직원에 대한 비아냥 그림자. 자,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적인 적이 아닌 내적인 적, 즉 다시 말하면 누구요? 종아기로 인해서 가문이 멸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암시적으로 드러낸 게 제목, 소제목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내용 전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 정도 했겠죠.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요? 그놈이 작년 여름 방송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긴 했어.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그러면은 참말이야. 윤지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 자, 이거 봅시다. 지금 이 상황은 바로 믿는 도끼의 발등 찢긴 격이다. 속담 같은 거 하나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땀이 빵울빵울 나온다 묘사하지요. 당황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런 처죽을 놈이 깎아주기도 아깝지 않은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하나를 깨로 상판 사회주의, 자, 역설적 상황이 등장합니다. 경찰서장 시키려더니 경찰서에 붙잡혔다. 자,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죠. 5467을 놈 욕하죠.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지어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 때문에 부대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들어 들어있을 게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지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하는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자, 여기서 한번 가볼까요? 이 인물의 역사적 인식이 왜곡됐다는 걸 잘 드러내고 있죠. 지금 자신 좋은 세상, 일제강점기를 좋은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가볼까요? 윤지원 영감 팔을 부르거든요.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며 성난 황소 또 동물처럼 표현하네요.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이런 단어들은 좀 알아두세요. 교과서 잘 옆에 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구절도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적패가 있더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더냐, 재산이 있대야 도둑놈의 것이요, 목숨, 파리 목숨 같은 말세년 다지나고, 자, 부하라, 부하라는 보아라는 얘기입니다. 보아라, 거리거리 순서요. 골골마다 공명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또 하면 오죽 좋은 세상 이야기 나오죠. 저 밑에 가면 고마운 세상 나오고, 저 밑에 가면 또 태평천하란 말이 나와요. 역사적 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인물이다. 동벽자, 병사를 모아서 우리 조선놈 보호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에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성대,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천들 불황당패에 참석한단 말이요. 못마땅하죠. 자, 왜 그랬냐라고 합니다. 자, 이 네모 구조는 뭘 드러내는 겁니까? 바로 당대의 이 식민체제에 순응하고 협조하고 안정적 생활을 유지해가는 친일 지주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 더 정리해 봅시다. 태평천하. 그러니까 얘들은 기독권이죠.
기득권들은 그 상당히 비윤리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한 인물들에 대한 반어적인 기법으로서 그 반어적인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그림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이태평천에! 뭐 이러고 있네요. 자,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었습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일어서고 괄괄한지 방금 괄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가고들 식구들이지요. 방바닥 치는 소리를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빛이 나타납니다. 착착 깎아 죽으려. 그는 내가 편지에서 100년 진역을 살려. 억지소리를 하고 있지요. 너무 기가 막혀서 100년 진역을 살려고 할 때야 오냐? 그놈의 삼천석거리 직분 뭐야? 재산분할 할 때도 톡톡 팔아서 경찰서 사회주의 이런 놈 다 잡아라고 할 거야. 너무 분하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 잠깐 볼까요? 태평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비윤리적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에 가깝습니다. 이태평천에 쿵쿵 발을 구르며 마루로 나가고 꿀앉은 윤주서와 송수도 따라 이랬습니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자식이 세상만 겨누는 사회주의 불황패 참습을 히어 죽일 놈 연애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에 차차로 사랑길로 멀리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몹시 사는 그 표의 뒤에 자, 이 부분 보세요. 뒤에 쳐져 있는 가곤들의 귀는 어쩐지 암담한 여울이 스며들어. 좀 암시적이죠. 앞으로 붕괴될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득히 어두운 얼굴들이 면면상고요. 사자성어인데요. 서로 말 없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몸들 옷을 둘러보게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 장수는 누구겠습니까? 윤직원 영감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군졸들은 바로 가곤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물 유형 잠깐 정리할게요.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죠. 이 인물들은. 다 윤직원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비판 대상입니다. 완전히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윤창식은 노름, 윤종수는 주색잡기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제 긍정적인 인물인데 작품 소개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뭐 표현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자, 이제 가볼까요? 자, 출제 예감 문제입니다. 소설의 서술상 특징. 자, 요 앞에 있는 거는 선택지 1, 2, 3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들의 역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효과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자주 등장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인물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판소리 사설투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독자와의 거리를 좁혀서 친밀감을 만들어내죠. 또 조롱과 풍자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다. 자, 방언, 비속어, 욕설 막 등장합니다. 자, 현장감과 더불어서 뭡니까?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희화화하게 해서 팔이 족통만 없어야 그런 것들이야. 반어적 표현, 대상을 격하하고 웃음을 유발한다. 뭐 예를 들면 이 인물의 인물에 대해서 경어체적 표현을 사용해서 상당히 뛰어난 인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겠지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인물 유형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자, 제일 먼저 윤직원 영감은 어떤 인물입니까? 태평천으로 인식하면 역사의식이 없이 안일하게 살아간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혁의 교육을 받았으나 가치관을 상실하고 향락만 추구하는 타락한 인물이다. 윤창식은 할아버지 윤직원 군속가로 생각한 인물이고 군속을 하고 있으나 윤직 기대와 달리 주색 찾기 하는 인물이다. 간단히 다 설명드렸죠. 자, 윤종학은 경찰서장급으로 지목되어 있으나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퀴즈 이제 문제 잠깐 갑니다. 자, 극적 반전 전보. 자, 윤직원의 어떤 왜곡된 역사인식을 드러낸 단어 태평천하. 모순적인 인물 윤직원, 윤창식, 윤종학 등의 모습, 지주계층에 대한 풍자를 하고 있는 거다. 넓게 보면. 자,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을 비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말을 건네듯한 어투를 사용해서 독자와 거리를 줄인다. 이게 다 선택지로 나오는 겁니다. 나온다의
나온다. 100%. 안 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다음. 자, 이게 공부하는 방법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책 교재 보시면요. 이게 157페이지 정도 있겠군요. 작품의 해제 같은 부분들이 나와요. 이건 교사용 교재라서 이런 겁니다. 이 쭉 읽어 보셔야 돼요. 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분을 준비하셔야 되냐면 문학사의 흐름이란 부분, 문학사 부분을 또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읽어보시면 이 작품 최만식이 1938년에 조강이라는데 가족사 소설로 나타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30년대 가족사 소설이 많이 등장, 염상섭의 3대 이런 것들도 있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사 소설이 뭔지가 옆에 확대되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 가족의 이야기. 자, 그게 보시면 뭡니까? 최만식의, 미안합니다. 자, 최만식의, 자, 쓸게요. 최만식의 태평천하와 더불어서 염상섭의 3대. 바로 비울 수 있어요, 이거. 김남천의 대화, 박경리의 토지. 어디에 비워져 있을 가능성이 많냐면 요곡 비워져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는 이 최만식의 태평천하가 바로 30년대 작품이었다. 그리고 무슨 소설? 가족사 소설에 해당된다. 이 부분이요. 이게 문학사의 흐름과 연계돼서 출제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뒤에도 보면 주제 정리 쭉 돼 있는 거죠. 주제 정리 쭉 돼 있습니다. 이 밑에 부분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바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더 읽을 거리 그래서 나와요. 더 읽을 거리 보시면 표현 연계라고 되죠. 표현 연계. 즉 풍자란 부분에 봤을 땐 배비장전을 같이 연계해서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표현상 유사한 작품으로 적절하고 배비장전 한 구절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가 연계.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최만식이 쓴 또 다른 작품 중에 최만식의 미스터 방 이런 작품이 나오는데 이 작품도 상당히 해방 직후의 혼란한 상황을 풍자 소설이에요. 작가 연계이자 뭐 표현 연계라고 볼 수 있죠. 아시다시피 방산복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인물은 비주의적인 인물이죠. 보시면 알겠죠. 친일파였던 자가 주인공의 고개를 숙이고 청탁하는 해방대의 어떤 혼탁한 세상. 마지막으로는 70년대 작품인 김자의 오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건 뭐 부정부패하는 물등 이런 부분이 이제 풍자라는 점에서 또 연계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택지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재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교재와 더불어서 이렇게 문학사의 흐름까지도 정리를 하시면 연계돼서 그냥 뭐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문 넣어놓고 이 시대 또는 이 작가의 표현상과 유사한 것들을 다른 시대에서 찾다거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강의 상당히 길었는데 고생하셨고요. 제가 실전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요. 드리는 거니까 꼭 동영상 강의 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